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다시 이 시간이 왔어요. 정말 네, 한 주 동안 이것만 기다리거든요. 저도요. 이 시간만을 기다린다고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신석기 인류도 알았던 가장 오래된 질병, 결핵은 우리에게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결핵을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바로 1882년 3월 24일 로베르트 코흐의 결핵균 발견 덕분입니다. 한 명의 천재가 인류를 구했네요. 그럼요. 네. 로베르트 코흐는 이 발견으로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현대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습니다. 1880년대 코흐가 보건과에 근무하던 당시만 하더라도 결핵은 유럽인 7명 중 1명의 사망 원인으로 꼽힐 정도로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이미 결핵의 예비조사 과정에서 전염성은 규명됐지만 원인인 병원균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결핵병원군이 순수 배양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핵 치료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의 그 코로나19 상황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호흡기 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당시 사람들은 결핵에 걸린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해서 백색 전염병 또는 백색 죽음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흐는 결핵이 순수 배양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결핵이 전통적 염색에 저항력이 있는 세균에 의한 발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결핵균에 알칼리성 메틸렌 분류를 사용하자 수많은 세균이 드러나면서 결핵균을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결핵을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보건사회부에서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을 결핵 예방 강조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결핵에 대한 계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해서 대한결핵협회에서는 의사 없는 마을을 찾아 엑스선 검진을 하는 한편 결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과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등 결핵의 건강을 좀먹는 결핵의 예방에 앞장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크리스마스 씨를 판매를 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결핵 퇴치를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한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이 결핵 환자를 위해서 사주시는 이 조그마한 딱지 한 장 한 장이 무서운 결핵을 뿌리 뽑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우표랑 헷갈려서 맞아요. 이제 잘못 붙이면은 편지가 반송되고 뭐 그런 기억이 다들 있으실 텐데 전자 우편이 나온 뒤부터는 수요가 적어졌지만 요즘도 실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1953년 대한결핵협회가 창립한 이래 지난 70여 년간 크리스마스 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발행됐는데요. 국민들의 높은 참여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금 사업이자 결핵 퇴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9년으로 가볼까요? 해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는 아침, 오색찬란한 만국기가 펄럭이는 운동장. 1979년 3월 24일 국민학교 운동회가 의무화됐습니다. 아니 근데 운동회를 하면 저도 너무 신나는 기억밖에 없기는 하지만 이걸 굳이 의무화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역사가 있어요. 네, 원래부터 운동회를 권장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문교부는 1975년 국민학교 운동회를 일절 열지 못하도록 지시했는데요. 운동회 경비를 학부모들로부터 조달하는 학교가 적지 않은 데다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각계각층에서 운동회 부활 목소리가 높아지자 문교부는 이후 운동회를 권장사항으로 바꿨는데요. 운동회를 금지했던 시절도 있었군요. 네. 그럼 이때 바로 이제 부활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잡음을 우려한 도시 학교에서는 운동회가 이때도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운동회가 유명무실해지자 1979년 3월 24일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시내 273개 초등학교에 학교당 30만 원을 운동회 보조금으로 내려보내면서 운동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과거 운동회가 곧 마을의 축제였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아이들끼리 즐기는 특별한 수업의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201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만삭인 아내에게 크림빵을 사주려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기억하시죠? 피고인에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2016년 3월 24일 당시 SNS를 뜨겁게 달궜던 크림빵 아빠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29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무심서로에서 발생했는데요. 화물차 기사로 일하며 만삭 아내의 시험을 뒷바라지하던 젊은 가장이 귀가하던 도중 뺑소니 사고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며칠 뒤 인터넷상에 크림빵 아빠를 아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이 뺑소니 사건에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사건 이름이 크림빵 아빠 사건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를 했는데 부인에게 좋아하는 케이크가 없어서 크림빵을 샀는데 미안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 아이에게만큼은 열심히 사는 훌륭한 부모가 되자라는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사건은 SNS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번졌는데요. 시민들이 사고 난 것처럼 보이는 차량이 오면 경찰에 연락하자는 모임을 가지며 인터넷상의 움직임이 점점 오프라인으로 옮겨와 공론화되면서 경찰에서도 수사본부를 꾸리게 됐습니다. 이후 연일 떠들썩한 사건의 뺑소니범은 수사망이 좁혀오자 19일 만에 경찰에 자수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의 온정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네. 당시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아내가 그 한 대학의 행정직에 특채로 채용되기도 했고 어느 산부인과는 피해자 아내의 출산을 위한 진료비와 산후조리 비용 모두를 부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주목받지 못하고 미제로 남을 뻔했던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리고 또 수사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시민들이 정말 대단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3월 24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05년 대동강철교 준공, 1964년 한일회담 반대 학생 시위, 1978년 청록파 시인 박목월 사망, 2002년 제74회 아카데미 남녀주연상 흑인 첫 동시 수상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한 뉴스 역주행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